또 우리 멀리서 한국에서 오신 최정 변호사님, 또 우리 애틀랜타에 거주하신 셸리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셸리정 우리 변호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또한 영광스럽게도 우리 미주 총회장을 상무관 총회장을 맡은 이경수 회장님 여기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한인의 이사장님 이경성 이사장님 오셨고요. 이 집에 저기 이제 상무관 자문위원장이자 이제 호텔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집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법무부인 성현하고 저희 애틀랜타 한인회하고 오래전에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고 우리 애틀랜타 동포들의 15만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한국의 재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무법인 성현의 우리 최재웅 변호사님께서 무료로 우선 상담을 해주시고 많은 법률 어떤 보조 및 협조 및 이 모든 거기서 이끌어서 우리 권익을 위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재웅 변호사님이 1년에 이런 그 동포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여기를 방문하셨고, 우리 다시 한번 공식 명칭은 애틀랜타 한인의 고문 한국담당 변호사십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나중에 물론 본인 최재웅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은 일단 그 소개했고, 그다음 그 옆에 계신 우리 셸리정 변호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틀랜타에 여기 거주하시면서 한인의 우리 법률 고문단의 애틀랜타 법률 고문단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도 이 동네 애틀랜타에 있는 어떤 유선 상속이라든가 재산 여러 가지 그런 등등 일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서 멀리 오신 우리 최재웅 변호사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용계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최재웅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제 도착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 한인회 송년회인가요? 한인회 열릴 때 이제 제가 와서 인사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작년부터 제가 그 법무법인 성현과 그 아틀란타 한인회가 MOU를 맺었는데, 맺은 그 주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인회 아틀란타에 있는 교민들의 한국에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또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인의 아틀란타 교민들의 법적인 궁금함이라든지 상담을 제가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해드리는 게 우리 MOU 맺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민들 중에서 상속이든 뭐 이민이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성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가 변호사 7명을 고용하고 있고 직원까지 합치면 19명 정도 되는 법무법인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김호중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100억 정도 되는 소송에서도 승소한 적이 있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라든지 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충남도청 이런데 고문변호사 모두 하고 있고, 경찰서는 서울시내 경찰서 대부분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눠드린 팸플릿에 제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 상담료를 제가 안 받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질의 응답하기 전에 우리 셸리정 변호사님 뭐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카고 쪽에서 20여 년 동안 Certified Financial Planning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도와드리면서 은퇴 계획 이런 거를 세우다가 마지막에 부닥친 게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이민 생활에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노년에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그 재산을 많이 탕진하시는 걸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직업, 뭐 의사라든지 그 컨스트럭션 하시다가 수를 당해서 또 많이 잃어버리시는 분을 봐서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돼서 이 부분 재산보호법, Asset Protection 하고요, 상속, Estate Planning 그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준비 안 하고 돌아가시면 프로베이트라고 거기에 가는 거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 유우성 변호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트러스트, 재산보호 트러스트와 상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여기 온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저는 로렌스빌에 있고요. 우리 고객들이 그런 모르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냥 주워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우리 최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분야,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받는데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못하고 엉겁결에 퓨너럴 갔다가 상속 포기권 하는 거, 그걸 가져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받으시고 유류분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국에 자녀들이 있고 여기서 상속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서 땅을 파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을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인포메이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질의응답 전에 간단한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가 한국의 법률단을 저희가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법무법인 성희연 최재훈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교민들을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시고 무료 상담도 다 하시고 협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또 우리 애틀란타 사에서는 방금 말씀 셀리죠. 그 다음에 이정현 변호사님, 그 다음에 김낙준 변호사님 세 분이 우리 한인회의 법률 이 애틀란타의 법률 변호사들로 공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원 변호사님, 김낙중, 셀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잊어버렸어요. 이종원 변호사님, 그 네 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그 네 분이 여기 애틀란타에 우리 한인회 소속회에서 많은 것을 좀 도와주시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들이 문의가 있다면 한인회를 통해서 문의를 드리면 되나요? 예, 한인회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고, 한국 일반 전화도 있고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직접 전화를 주셔도, 그게 한인회를 통해서 이게 연락이 오면 한인회에서 소개를 했다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인회를 통해서 뭐 전화번호만 받으면 되지, 또 이게 통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그것도 불편하시니까 제 번호를 휴대폰 번호로 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료 상담을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맡아서 착수금이라든지 성공보수가 들어오면 제가 한인회에다가 일정 부분을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상속. 예. 우리 한국 오래 살던 사람들은 전혀 한국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좀.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속법이 여러 번 한국에서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쉽게 계산을 해서 부인은 50%를 더 받아서 1.5가 되고, 자식들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다 n분의 1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있건 뭐 시민권이건 영주권이건 똑같이 받는 게 원칙인데, 이게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깊은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자주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셀리정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상속 포기를 관여하라고 또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원래 부친이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서로 상속 분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포기를 하건 그거는 자유인데,
나는 n분의 1로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시고 또 영주권인 상태에서는 한국에 가기가 그 시민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갔다가 뭐 다시 입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미리 또 부모님들을 그 피상속인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재산을 n분의 1이 아니라 한 특정한 뭐 장남이라든지 형제한테 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는 너는 뭐 그동안 떨어져서 부양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럴 경우에는 n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리 다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으면 n분의 1의 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게 유류분권인데 그 소송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형제들 간에도 얼굴을 안 보면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는 그 기초적인 이런 그 팁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유선 상속에 대한 변호사 내려가 있잖아요. 예. 돌아가시 전에 예. 해외에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이 아니고 여기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관련된 부동산이나 예. 그런 것들을 받게 됐을 때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얼마큼의 세금이고 얼마큼 그거는 이제 한국의 그 증여세라든지 미리 받으면 증여세고 나중에 하는 거는 상속세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는 아닌데 그거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그대로 받으면 거의 한 40% 정도는 세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10억을 받는데 거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빚을 부채로 5억은 있고 5억만 받는 식으로 하면 그게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저희 세무사 제가 국세청 고문변호사기도 한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 상속재산 가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예 역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한 형제한테 다 주라고 유언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4명인데 장남이 좋다 그러면은 장남한테만 100% 주라고 법으로 유언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원래는 예를 들어 재산이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4명이 2억 5천씩 받아야 되는데 장남한테 다 10억을 다 주라고 하면 2억 5천을 받을 권리 중에서 유류분이니까 1억 2,500만 원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의 자유가 있어도 그 원래 받을 거에 반 정도까지는 주라는 게 법의 취지니까 그거만 소송을 하면 되는데 유류분이 돌아가신 거를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액션을 취해야지 그거 놔두면 그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미리 유언공증을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장남한테 뭐 더 주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그걸 계산을 하면은 형제들 간에 소송을 해도 유류분 소송만 하는 거고 상속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은 형제들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많이 뭐 몇십억 있는데도 그거를 못 받고 그냥 상속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빨리 받아서 자기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돈이 있는데도 그거를 못하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또 n분의 1로는 받는 게 원칙이고 그게 안 되면 유류분으로 미리 이제 부모님이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줬다. 어떤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분이 카이스트 같은 데다가 전 재산을 넘겨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박수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자식들한테는 집 하나도 안 주시고서 그냥 다 거기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에 500억을 기부한 적도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 공증으로
근데 이 유언이 굉장히 요식 행위여서 법적으로 요건을 잘 갖춰줘야 되는데 그분은 주소를 유언자의 주소, 돌아가시는 분의 주소를 뭐라고 했냐면 서울 중구 신당동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근데 번지수를 안 돼. 주소를 적으라는 게 번지까지 정확하게 적으라는 법의 요건이어서 주소를 번지수를 안 적었더니 이거는 유언이 무효라고 자식들은 주장을 했고 연세대는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가 없다고 해야 연세대는 장학금으로 500억을 받은 건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유언은 정확하게 요식행위라고 해서 번지수 안 적었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세대는 500억을 못 받은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유언은 이게 자필증서 뭐 공정증서 해서 구수 말로 하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5가지 방법을 해놨는데 저기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 어떤 분은 저번에 카이스트에다가 800억을 기부했는데 그분은 자제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이나 부인은 그 기증식 하는데 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조금 생활을 해주고 가족들까지 지지하는 삶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시면?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 한국 내 이제 법률 수요가 굉장히 예. 필요하고 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뭐 그런 한인회와 업무협회를 해가지고 네. 또 우리 그 법률 뭐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데서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거는 작년에 이제 그 업무협약을 했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정말 뭐 상담이라든가 예. 그런 의뢰가 있었는지 예, 아틀란타에서 작년에도 달력을 한 200개 정도인가 제가 나눠드리고, 200개 정도. 예, 그리고 또 인사도 이용기 회장님이 기회 주셔서 제가 단상에 가서 인사도 했는데, 예, 1000억 건 정도가 그때 왔을 때 또 어떤 분이 여자분이 또 부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 거 있고 상담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약정이 돼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몇 건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사건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좀 잘 되는 로펌이어서 이거를 해야 제가 뭐 유지가 된다든지 사건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 이용기 회장님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됐는데 뭐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뭐 무료 법률 상담을 해서 하고 거기서 또 사건이 나오면 제가 하겠다는 거지 이게 꼭 해야 뭐 궁색해서 제가 하는 거는 아닌데 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또 그냥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말에 와서 인사드리고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하고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가 홍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미국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한국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한 3만 명이나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변호사의 개인 휴대폰을 알아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는 명함에 변호사의 휴대폰 번호는 다 없앴어요. 그게 약간 좀 집착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쁜데 핵심을 잘 못하니까 밑에 사무장들이 다 차단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서 짧게라도 직접 대면을 하겠다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뭐 말씀만 딱 들어보면 한 10분 정도만 말씀 들어도 이건 변호사가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야 되면 그때 오셔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옆에 계신 분은 예. 같은 질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셔요.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사시면서 한국법으로 생각하셔갖고 여기서 정말 재산을 전부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유류분이라고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안 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때 하시면은 액션을. 근데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법이, 상속법이. 근데 조지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주예요. 왜냐하면 조지아는 아들 안 주고 싶다. 그럼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배우자도 안 줄 수 있어요. 트러스트를 하시면. 근데 윌만 하시면 유언장만 하거나 유언장도 안 하시면 조지아가 다 해결해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분으로 딱 해갖고 그런데 조지아는 만약에 윌만 쓰거나 윌도 안 썼으면은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넷이 있더라도 배우자는 3분의 1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유류분이랑 비슷하죠.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미국은 윌만 쓰거나 윌도 안 쓰면은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타이틀을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이나 재산을 타이틀을 바꾸려면은 프로베이트라고 검인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셔갖고 그냥 윌도 안 써놓고 한국식으로 녹음해놓고 돌아가시면 변호사 사갖고 회계사 사고 그래갖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희가 조지아는 그러고 법이 antiquated 있잖아요. 옛날 법이기 때문에 15,000불 얼마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거나 15,000불 이상의 베네피셔리가 없는 걸 남기시면은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프로베이트의 그 과정에서 돈이 부동산이 다 예를 들어서 밀리언이지만 내 에코리는 10만 불밖에 없어도 그 밀리언 전체 그로스에 대해서 한 3%에서 5%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하실 때 미리 트러스트를 해 놓으시면 뭐 아들은 80% 주고 아니 아들은 20% 주고 딸이 나를 케어 잘해줬으니까 20% 주겠다 80% 주겠다 I'm sorry 하여튼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트러스트가 굉장히 스트롱해요 조지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양로원에서 돈을 다 이제 가난하게 되시잖아요. 부인도 가난해지고 물려줄 것도 없게 되고 그래서 에셋 프로텍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많이 해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셔갖고 어디 딴 데 가셔갖고 리빙 트러스트를 해갖고 오신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종류가 전혀 틀려요. 다른 사람 하나 창출해서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닌 걸로 만들고 끝까지 살 수 있고 텍스도 덜 내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셔서 미리 집을 줘요. 그러면 며느리가 또 구박해요. 그래갖고 또 고소하신다 그러시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Too bad.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쎄해요 사실은. 근데 상속으로 보면은 미국은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텍스를 내게 상속세를 내고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의 땅이 한국의 부동산이면 한국에서 최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해결하시고 위임장 받아서 보내주시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또 여기에 있는 변호사가 해야 돼요. 부동산은 인클루드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한국법, 미국법 그런 걸 가끔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게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하고는 말은 못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한국하고. 근데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카톡으로만 연결을 해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다 하셔가고 이 부분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다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쪽에서 다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또 막 팔고 뭐 텍스 내고 이러실 필요 없이 텍스까지 다 내고 나머지 돈 여기다가 송금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믿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가 일하시는 변호사님의 그
이제 인적 상황을 드리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이제 줌 같이 요즘 줌 미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로 상담을 하시죠. 이 변호사님 저를 상담하셔갖고 마음에 드는 분하고 하십시오라고 하지 그냥 무조건 이분하고 하시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케이스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It depends. 변호사들이 많이 말하는 거 있죠. Depends예요. 만약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컨테스트가 있으면 오래 걸리고요. no contest, 컨테스트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짧게 걸리는 것도 있고요. 짧게 걸리는 게 그렇게 1년이? 근데 한국에서의 소송은 제가 얼마 걸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프로베이트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동안 광고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죽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빚진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은 짧은 거고요. 프로베이트는 아니면은 요즘 뭐 프린스가 하는 것처럼 나 당신 아들이 있다고 하고 컨테스트 하면은 뭐 몇 년 걸리고 몇 밀리언도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지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다고 하시는 걸 해놓으시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자, 다음 말씀. 네. 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영주권 가지신 분들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그 이혼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결혼 생활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룬 재산에 그러니까 결혼 당시보다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한 50%의 그 기여분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반은 여자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자가 뭐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한 3천 정도만 남편한테 주면 되는 거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늘어난 재산의 반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일부가 받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같이 오랫동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대방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혼이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에는 이혼을 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라도 여자들이 이혼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그냥 반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한국의 아파트 값이 뭐 10억, 20억 뭐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만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 이혼이 좀 조장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권리를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